안녕하세요, BTV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블록체인에 관한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간을 정확히 언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미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은 2009년 1월 3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날을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그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전에 꼭 봐야 할 신문 한 장. 2009년 1월 3일 영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3일 영국의 더 타임스라는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신문 하단에 네모 빨간색 상자를 보시게 되면 Chancellor on the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의 창세기 블록 안에는 비밀 메시지 여러 가지를 좀 눌러봐야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 이 방금 The Times 신문에 실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블록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개발자였던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이 긴 문장을 비트코인 창세기 블록에 넣어놨을까요? 그리고 같은 날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에 저 내용이 왜 같이 쓰여져 있었을까요? 자, 그럼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챈슬러는 재무부 장관, 영국이니까 물론 영국 재무부 장관을 뜻하겠죠. A brink of, 무엇에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Second bailout은 두 번째 구제 금융.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한 재무부 장관.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거대 기업이죠. 근데 그들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잘못됨을 정부에서 첫 번째 구조의 금융을 해줬고, 언젠간 또다시 계속 이런 식의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경고 같아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글을 쓴 이유가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그 전에 대한 경고. 제 생각은 그래요.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시기에 맞닥뜨리면 비트코인을 개발한 이유를 너네들이 알 거야, 이 정도의 어떤 좀 의구심 가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 구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나요? 2007년부터 스멀스멀 움직였던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아마 좀 어렴풋이 기억이 되겠지만,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여파가 왔었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은 서브웨이, 지하철. 서브란 뜻은 약간 밑이란 뜻이죠. 프라임은 등급.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편하실 거고, 한마디로 어떤 등급이 낮은 분들에게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줬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첫 번째 금융위기에 맞닥뜨리고 또 직면했죠.
왜 서두권이 분별치 않은 사람들에게 그 비싼 집들을 거의 95%까지 대출을 해주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을까요? 근데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땅값이, 집값이 항상 오른다는 명제하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갖지 못하니 파생 상품들이 생기죠.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쪽으로 또 돈을 계속적으로. 근데 결국은 그 사태 자체가 이제 미국에 터져버렸죠. 마구잡이식 달러 찍기 놀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국의 거대한 이 은행 하나가 파산을 하니까 그 대비책으로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과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달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퀴즈, 상식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달러는 누가 발행을 할까요? 1번 미 연방정부, 2번 민간기업.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민간기업입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민간기업이라는 거예요. 저희 나라같이 한국이란 어떤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은행이 돈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민간기업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민간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거대 자본을 들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핀다면 전 세계의 80%가 달러로 유통이 되고 그 달러 때문에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민간기업에서 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71년도에 분명히 미 연방정부는 금태환 제도를 폐지시켰어요. 폐지시킨 이후부터 이 달러에 어마어마한 힘이 실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태초부터 굉장히 잘못된 이 통화정책이었던 거예요. 달러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몸으로 치면 피와 같은 존재죠. 전 세계를 순환하면서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전 세계의 피인 셈이죠, 한마디로. 전 세계 80% 이상의 거래를 위한 도구. 아니 그럼 미 정부도 여기서 승인을 받아서 돈을 가져다 쓴다? 네, 맞습니다. 미 연방정부도 FRB 승인하에 돈을 가져다 씁니다. 우린 매일 아침 돈이란 걸 벌기 위해 지옥철에 파김치에 매일매일을 전쟁처럼 살아가지만 저들은 그냥 돈 없으면 마구 찍어내면 됩니다. 왜 우리들의 호주머니 속엔 항상 텅텅 비어있는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다시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제2구제금융을 언급하였을까요? 또다시 미 연준은 FRB는 코로나를 빌미로 2020년 올해 3월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돈을 무지하게 찍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실물 경제,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에 돈을 쓰라고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주택하고 주식을 계속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버블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연체율이 2008년보다 더 심하답니다. 주택 가격이나 생각해보세요. 주택 가격이나 주식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연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 정부가 그리고 이 연체율을 막기 위해서 이자 상환을 12개월 유예 정책을 폈는데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의 연체율이 12개월 후에는
4배 이상의 연체율을 보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이 터질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블은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내년일지 내후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이거를 시도한다는 거는 막바지까지 왔다는 거죠. 2008년 결국 리만 브라더스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고 표현을 하죠. 누군가의 A와 B의 거래에서 이거를 보증시켜 줄 수 있는 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는 은행일 수도 있겠지만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는 달러겠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중에서 굳이 이 중개소, 중재자 역할을 했던 기관이나 단체 없이도 나의 자산이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굳이 이 불필요한 과하게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이런 중재자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대 기업이죠.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에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또 나왔죠. 더불어 전 세계가 하나의 민간 기업에 의해 아주 쥐락펴락 줄도전을 하게 되고 또 많은 피해를 봤죠. 아직도 미국의 달러를 신뢰하시나요? 비트코인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달러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2008년 이후에 이런 중앙 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이 지속되면 언젠간 또다시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미 연준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굳이 달러가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이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굳이 필요 없다면 나의 안전한 자산을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피어투피어 방식의 금융거래 프로토콜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비트코인을 만든 거죠.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은행에게 우리의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대로 투자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내가 이체를 했을 때 이체 수수료가 나는 거와 똑같이 2008년도에 너무나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과한 수수료를 지불을 했죠. 그런 겁니다. 수수료가 꼭 내가 은행에서 내가 돈을 이체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이런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는 모든 것들이 수수료라고 판단을 한 거죠. 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이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된 날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셨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매개체, 뭔가 산업혁명이라면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의 혁명은 금융거래죠. 돈거래라는 거죠. 나의 자산이 옮겨가는 변화.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일의 시작은 비트코인의 창세기 블록이 생성이 된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BTV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비트코인 블록 안엔 뭐가 쓰여져 있는가에 대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BitTV였습니다.